안녕하세요, 멤버십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빈농타로입니다. 제가 오늘 왜 왔냐면요, 오늘은 무조건 멤버십 영상을 찍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지금 영상을 찍어보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일반 유튜브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 그게 핸드폰 오류로 영상이 만약에 해석이 7번까지 있다고 하면 한 3번까지는 녹음이 됐는데 3번 끝부분부터 녹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미르친 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제가 막 이렇게는 하고 있는데 소리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고장났나? 하고 다시 동영상을 찍어보니까 또 그때는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을 어차피 리딩이 2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날렸어요. 근데 방금 든 생각인데 그래도 제 오프닝 듣는 거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그 오프닝이랑 뭐 1번 리딩, 2번 리딩을 점괘가 맞냐 안 맞냐 보다는 그냥 듣는 용으로라도 원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오늘 영상 끝에 한번 첨가를 해볼게요. 그래서 혹시 듣고 싶은 분 있으시면 들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멤버십 영상으로서 타로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은 오프닝을 좀 주절주절 무편집으로 편집을 하지 않고 제 라이브 방송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빈동 라디오 같은 거죠. 그런 느낌으로 저의 기운을 뭔가 좀 담아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좀 떠오르는 그런 느낌들도 있고, 이걸 들으셨을 때 어떤 쪽으로든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말하는 내용 중에서 이거 나한테 필요한 얘긴데 하는 것들이 오프닝에 담길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안테나를 바짝 세워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핑계일 수도 있지만 오늘 그냥 열어봤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가 이 카드를 물고 도망을 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러닝머신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를 하려고 방에 공간을 좀 빼느라 짐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강아지가 심술이 났는지 갑자기 이 책상에 있던 인형들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씩 물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카드는 물 줄 몰랐거든요. 일단 너무 납작하고 전 이걸 입에 물 수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었나 봐요. 그래서 카드에 구멍이 났어요. 보이시나요? 구멍이 났고, 그래서 이 카드는 제 생각에 쓸 수 없게 된 것 같아서 이 카드 빼고 그냥 이거 카드 없는 채로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카드가 제가 타로 영상 찍을 때 제 기억으로는 생각보다 보였던 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살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카드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다 나왔던 거네? 이것도 나왔던 건데? 이것도 나왔던 거잖아. 또 나왔던 거네? 하여튼 나오지 않았던 카드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딱 뽑혔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는 많이 못 봤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약간 자주 못 보는 카드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자주 보였던 카드를 얘가 구멍을 내서 오히려 좋아. 어차피 저 카드 내가 그렇게 아끼던 그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쿨하게 그냥 버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무지개 빛깔. 이거 좀 보세요. 그래서 이 카드와 안녕 하려고 제가 일단 보여드리려고 여기 놨고요. 그 다음에 제가 꿈을 하나 꿨는데요. 이 오프닝을 혹시 지금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서 신도님 혹시 이거 듣고 계세요? 제가 꿈에 신도님으로 추정되는 어떤 인물이 나와서 어떠한 절에 가셔가지고 막 천일 기도를 했다 그러셨는지 천일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지 굉장히 좀 지친 기색이셨지만 그래도 뭔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그런 뉘앙스의 꿈을 하나 꿨어요. 그게 제가 오늘 꾼 것 같거든요. 어제 아니면 오늘인데, 그래서 이거를 멤버십에 한번 담고 이따가 혹시 이 영상 여기 오프닝을 안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댓글까지 한번 달아서
신도님께 알림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은 다 누가 계신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또 오늘 영상에서는 쿤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찍기 전부터. 그래서 우리 쿤님을 위한 어떠한 그런 쿤님이 받으셨을 때 좋은 에너지를 제가 한번 또 잘 담아 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종 한번 올려서 기도를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세상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혼탁하고 굉장히 어떤 음기도 강하고 또 어떤 곳에는 양기도 너무 강하고 그리고 양기가 너무 강하면 또 음이 되고 음기가 너무 강해서 극에 달하면 양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기운은 중화가 될 때 제일 좋고 뭐 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있으면 0을 유지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딜 가나 이 맑고 청하고 막 청량한 공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많이 강조드리냐면 나의 기운을 잘 지키셔라. 이거를 제가 작년에서 재작년부터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그런 기운을 잘 타시는 분들은 특정 공간에 갔을 때 머리가 아프거나 뭐 속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그날 꿈자리가 안 좋은데 하필 좀 그날 까마귀가 따라다니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술 같은 거를 드셨을 때도 술을 먹고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왜냐면 술을 먹으면은 내가 이제 정신도 흐트러지고 기운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상한 기운들이 치고 들어오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술 먹으면 이상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좀 그런 과였는데요. 술을 먹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과거에. 그래서 아마 저를 과거에 알던 사람들은 술만 먹으면은 좀 이상해지는 애. 그리고 뭐 그게 재밌어지고 귀여워지면 괜찮은데 갑자기 뭐 분노 조절 장애처럼 변하거나 아니면 그냥 눈빛이 되게 이상해지거나 뭔가 쎄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취해 있을 때마다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도 막 기억이 나는 장면들은 많지 않지만 그것을 생생하게 본 사람들이 있겠죠. 저와 같이 술을 먹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기운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나의 정신 건강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구나. 힘들다고 해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저는 몸소 느껴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술도 문제지만 마약 문제가 되게 큰 거 아시죠? 그래서 요즘에 마약 때문에 정말 동공이 풀려있고 눈이 정말 이상하고 하는 행동이 이상하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제가 문제로 삼는 것 중에 하나는 기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안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좀 외출을 삼가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그 나갔다 들어오면 어쨌든 아무리 맑은 사람도 오히려 맑기 때문에 더 묻을 수도 있고 아무리 기운이 뭐 탄탄하다 하더라도 잘 안 묻는 체질이라 해도 이상해질 수 있는 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필요한 외출이나 불필요한 만남은 삼가시는 게 좋은데 반대로 너무 집에만 있어도 문제가 돼요. 요즘에 배달로 다 되죠? 음식도 시킬 수 있고 뭐도 시킬 수 있고 뭐 생필품도 다 시키면 하루 만에 오고 하다못해 강아지 간식도 전날 12시 그러니까 저기 자정 전까지만 시키면은 바로 날 바뀌어가지고 새벽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요즘에 배송 이런 게 너무 많이 발달을 했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 그리고 요즘에 랜선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고 방송, 뭐 BJ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집 밖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한다는 게 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자꾸 음해지는 거예요. 음기가 자꾸 차오르고
사람이 너무 혼자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음침해지기가 쉬워요. 이게 제가 정말 이런 기운이 느껴지는 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사람이 정말 음침해지는 것은 뭐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친구가 불필요해서 없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뭔가가 사람들하고 지내는데 힘이 들어서 친구가 없으신 분들도 있고, 또 겉친구는 많은데 실속이 없어. 친구는 많지만 실속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뭐 진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건강한 건 내가 정말 나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친구가 여러 명 정도는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단 한 명이 있더라도 그 친구와도 너무 종속되지 않고 너무 매몰되지 않는 선에서 잘 이렇게 지내면서 내가 계속 어떤 남의 시선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저는 좋은 게, 제가 생각지 못했던 저의 어떠한 단점이나 아니면 내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상담을 하는 직업이잖아요, 결국에. 상담을 하면서 또 느꼈던 거는, 내가 진상들도 겪어보면서 내가 뭘 제일 싫어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강한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더 보는 눈이 뜨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겪고 나서는 겪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기능이 훨씬 많았다고 느껴집니다. 왜냐면 안 좋은 것도 겪어봐야 좋지 않음을 알고, 좋은 것도 겪어봐야 이게 좋은 거구나 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어요. 모든 것도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으니까. 이 얘기 왜 하고 있었지? 제가 약간 까먹는 증상이 작년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생겼었는데 요즘에 많이 나아졌거든요. 또 몰입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었네요. 어쨌든 사람이 너무 음해지기 쉽다, 그런 얘기 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자기 기운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영상에도 기운을 담는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영상에도 기운이 담기기 때문이다. 어떻게 담기냐? 이 영상을 찍는 건 제가 카메라로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제 목소리가 담기죠. 목소리에는 기운이 굉장히 많이 담겨요. 그 다음에 제 손도 어쨌든 제 손이잖아요. 이게 로봇 손이 아니니까 이 손에도 제 기운 담겨있죠. 이 카드로서, 매개체로서 제가 이 점을 보는 거는 신령님이 봐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님의 기운 또한, 메시지가 이 카드를 딱 뒤집었을 때 딱 여기에도 뭔가의 울림과 기운이 담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얼굴까지 만약에 내비치거나 제 눈을 보여드린다고 하면 제 눈빛, 그리고 얼굴의 기운, 뭐 생김새도 생김새지만 결국 관상도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뭔가 사람들한테 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더 기운을 줄 수도 있고, 또 오히려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듣기 때문에 더 다가가는 기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영상물을 볼 때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운을 주는 영상이 있고요, 기운을 주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봤을 때 기운이 차는 게 있고 행복한 게 있고 안정감을 주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나한테 탁기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말투나 그 사람의 기운 자체, 그 사람이 만든 영상, 그 사람이 쓴 댓글까지도, 글까지도 기운을 주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뭔가 불쾌감을 준다거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홀려. 근데 그 홀리는 게 굉장히 안 좋게 홀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내가 뭔가 음해져 있고, 내가 뭔가 정신이 약간 혼미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남사스러운 얘기지만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야동 같은 것도요, 이상한 야동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에서부터 올라오는 이제 그런 욕구적인, 그러면서 어떠한 쾌락적인 거에서 나의 기운을 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안 좋은 뜻이에요, 친다는 거는. 그래서 나를 뭔가 정말 그 쾌락적인 걸 중독되게 만들고, 그런 뭔가 본능적인 행위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내가 분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운적으로 그게 가끔 하시는 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것들이 너무 잦고 욕망에만 치우쳐서 살게 되고 그것만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마치 사춘기 학창시절 남자애들처럼 그러면 무조건 100% 1000%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언제도 문제가 되냐? 연애를 하실 때도 문제가 돼요. 그러면 야동을 떠나서도 연애를 하실 때도 세교육에 너무 빠져있는 관계는 위험하다는 말도 되는 거겠죠. 네, 오늘은 또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까지도 가네요. 마침 나체 여인이 여기 목욕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빈동타로를 하면서 궁극적인 저희 목표 중에 제일 큰 거, 어쩌면 중심 주제 하나는 내가 사람들한테 어떠한 기운을 좋게 바꿔주는 영향을 주겠다. 그런 영상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나 인생관념, 그리고 지식,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내가 아는 것들을 나누면서 깨달음을 나누겠다. 이것은 내가 뭐라도 돼서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공유하는 거죠. 반대로 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포인트를 누군가가 알고 있거나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흡수하거든요, 바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떠한 상생하는 관계. 그렇지만 일단 내가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줄 때 정확하고 올바르고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강해요. 그 다음에 멤버십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도 이런 걸 드리려면 조금 프라이빗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다들 있고 다들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들만 믿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으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이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이런 그런 상황들은 저는 이 채널에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만 봐도 요즘에 뭐 워낙 뭐 자기 생각들이 강하고 사람들끼리 뭐 인스타에만 봐도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저라도 좀 더 희망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지성 희망이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도움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없는 희망이라도 아니면 근거 이씨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일반 영상에서는 최대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이렇게 멤버십 영상에서는 좀 더 저의 소신과 제가 아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풀 수 있다는 생각에 멤버십 만들었는데 제가 좀 활성화가 막 엄청 많이 되진 않았었죠. 그렇지만 영상은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좀 추후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볼 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의 좀 일찍 가입하신 분들, 초창기 멤버분들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좀 더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사실 정하지 않고 왔는데요. 어떤 거를 하면 좋을까요? 책상을 좀 당겨서 딱 좋습니다. 오늘 주제를 뭘 하면 좋을지 오늘따라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너무 간지럽네요. 약간 긁는 소리 계속 나진 않으신가요? 이 카드에서 제가 주제를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생각을 좀 해볼까요? 아니면은 인형을 놓으면서 구상을 좀 해볼까요? 짜자잔. 귀여운 토끼랑 짜자잔. 개구리. 짱구 개구리. 자, 이렇게 놓고 오늘 주제를 고민을 해볼게요. 이 카드로는 영감이 안 와서 다시 뽑아보면서 카드가 혹시 저한테 영감을 주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하면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께 골고루 좋은 그런 타이밍에 좋은 영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주제 생각났습니다. 오늘 주제는 멘탈을 강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주제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멘탈을 강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힘든 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걸 드리고 싶거든요. 주제 없이 뽑아도 그냥 1대1 점사인 것처럼 보이게끔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그러면 선택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6카드로 선택지 만들게요. 근데 아까 세로로 하는 거 좀 편했던 것 같아서 제가 가로가 사실 지금 책상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볼게요. 자, 오늘 멤버십 회원님들이 꼭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거나 위로가 있거나 뭐 팩폭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조언이 필요하실 수도 있고 충고가 필요하실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이 멤버십 회원님들이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 사실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담아서 셔플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6장 뽑았는데요. 순서는 그냥 마음대로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카드 고르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냥 놨습니다. 그냥 눈에 띄는 모양으로. 자, 다 뽑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번호는요, 오늘 순서대로 갈 거예요. 1, 2, 3, 4, 5, 6. 그래서 요거부터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1번부터 리딩 시작할게요. 1번 분들 안녕하세요. 자, 1번 분들은 키워드가 일단 말에 대해서 나오는 것 같죠? 내가 입 바른 소리를 잘 하는 타입이시거나 그러니까 내가 뭐 고지고대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보다 거리낌 없이 말씀을 하시는 타입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반대로 해석을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전자일 확률이 높아요. 나라는 사람이 의도치 않게 남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다. 이게 우리가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순수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내 의도는 순수해. 난 정말 뭐 가슴에 손을 얹고 당당해. 근데 그것이 순수악으로 발현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스크래치를 내고 원치 않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자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뻣뻣한 카드들만 나오는 거 봐서는 고집도 굉장히 강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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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멤버십이니까 좀 직설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할게요. 본인이 좀 꺾여야 깨달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똑같이 팩폭을 당해보거나 똑같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역지사지가 되는 사건을 겪어야지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일단 고집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겪기 전에 미리 알고 고치고 가라라는 의미에서 1번 카드를 뽑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뭐 정의 카드만 봐도요. 틀린 말을 한다고는 생각을 스스로 안 하실 것 같아요. 난 맞는 말을 한다라고 여기겠지만
세상에 정말 100% 1000% 맞는 말은 없거든요. 왜 없냐면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말이야. A한테는 A의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게 맞는 말이야. B한테 A를 가져가서 얘기를 했는데 B가 아팠어. B가 죽었어. 좀 극단적이어도 이해해주세요. B가 근데 죽었어. 그 말에 상처를 받아서. 그러면은 A한텐 좋은 말이지만 B한텐 아픈 말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B한테 B의 형식을 했어. B가 행복해졌어. 그리고 B가 더 잘 살게 됐어. 근데 난 A한테는 직언을 했고 B한테는 돌려서 얘기를 하고 희망을 줬어. 근데 A는 돌려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A한테는 A로 하는 게 맞았어. A는 직언을 듣고 더 잘 살게 됐습니다. 근데 B한테는 돌려서 B의 형식에 맞춰서 말해줬더니 B가 훨씬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시간을 돌려서 A한테처럼 내가 직언을 했더니 내가 팩폭 러나서 아니 맞는 말이니까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래야 빨리 깨닫지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렇게 했더니 B가 상심을 하고 좌절을 해서 죽었어. 그러면 일본 분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건 B가 나약한 거 아닌가요? 그럼 B가 나약해서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남한테 뱉는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작용을 할지 어떠한 충격을 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분명히 맞춰야 돼요. 그리고 더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내가 누군가한테 직언을 하는 게 필요한 일이고 올바른 일일까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왜냐면 내가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도 그 사람한테는 틀린 말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수많은 갈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본 분들에서 제가 나오는 이 고집 카드를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맞는 말 해준 건데 그래도 내가 이 얘기는 난 했어야 직성이 풀리는데 라고 해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본 분들이 이것에 대한 고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없으면 더 문제고요. 있으면 정상이거든요. 있어야 되고. 왜냐면 그걸로 인해 사람들하고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사람들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싸우게 되고 언쟁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되고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차라리 이 사람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서라도 좀 고찰을 하고 성찰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독불장군밖에 안 돼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잘났고 막 이런 나만의 세상밖에 구축을 하지 못하는데 그게 내 마음은 뭐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코 내가 다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기회를 좀 삼키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피하지 않고 내 고집만 부리지 않고 사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1번 카드가 제가 좀 자꾸 지적 아닌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런 캐릭터의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을 수도 있고요. 요런 캐릭터의 사람이 왜냐면 이 타로라는 거는 제너럴 리딩은요.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들어맞아요. 아예 안 들어맞으면 그거는 카드를 잘못 뽑으신 거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들어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카드를 뽑았을 때 내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하고는 좀 멀리 하셔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 보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맞아. 나 좀 그러긴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면이 좀 있긴 있지. 나는 좋은 의도로 말한 건데 상대방들이 듣기에 조금 말이 이상하다. 너 그거는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좀 너가 말하는 거 좀 불쾌해. 기분이 좀 안 좋아. 아니면 너가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 너가 자꾸 우위에 서서 말하는 느낌이 들어.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꼭 그런 면이 아니더라도 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고 느껴. 너는 너무 고집이 세잖아. 너는 네 말만 옳다고 하잖아. 이런 캐릭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 분들께 제가 이번에 주제가 그냥 다짜고짜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석을 나오는 대로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분들께 조언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본 분들이 절대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닌 게 확실한가 봐요. 정말 악의는 없다. 나쁜 마음은 전혀 아니었다. 근데 이것이 남들의
남들에게는 굉장히 숨이 막히거나 일본 분들이 좀 너무 잘난 체 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 눈에는 그냥 고집불통으로 막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자꾸 나오긴 하는데요. 그 와중에 그래도 나쁜 의도는 전혀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본 분들이 지금 이 리딩을 들으면서 좀 선생님 맞는 말인 거는 같아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쩌면은 이걸로 인해서 정말 일본 분들이 나름대로 일본 분들 입장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꾸 오해를 받고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자꾸 사람들하고 지내는 데 있어서 자꾸 트러블이 나거나 길게 잘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일본 분들도 나름대로의 번민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사람은요 1인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곧이곧대로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남도 나를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는 거고 사람에 대한 공부를 어느 정도 저는 하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저 사람의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런 케이스의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서 너는 이런 타입이구나, 너는 이런 거구나, 난 저런 타입 싫어, 난 저런 타입 안 맞아 이러기보다는 이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럼 나라는 사람을 좀 거울을 보듯이 나랑 비슷한 사람을 관찰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걸 깨달을 사건이 있었어요. 내 말에 누군가가 너무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반대로 불쾌해지는 사건을 겪으면서 내가 불쾌함을 느낄 때 혹시 나는 저런 적 없었나? 라고 생각해보면은 뭐 그런 적이 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줘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대. 그럼 저는 그때는 항상 처음에 옛날에는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만큼 뭐 너무 강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꼈던 거는 그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크게 정말 좌절을 하고 크게 정말 충격을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느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내가 저 사람을 너무 나약하다고만 하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 너무 압박하고 그랬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아직도 솔직히 고치기 어렵지만 계속 상기를 시키고 성찰을 하거든요. 그걸 하느냐 안 하냐는 진짜 천지 차이기 때문에 계속 분석을 했고 제일 도움 많이 받았던 거는 금쪽 상담소 보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막 이런저런 뭐 다양한 캐릭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그거를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단번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하고 지낼 때 이랬구나. 내가 그래서 저 사람하고 지낼 때 이게 불편했구나.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저는 제가 오만한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내가 진짜 오만했구나 하고 반성하고 좀 더 정말 사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오만할 수 있거든요. 오만이라는 게 잘난 척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남한테 가르치듯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게 오만의 한 종류일 수 있고요. 내가 모든 거를 내 힘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남의 도움 같은 거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오만일 수 있고요. 내가 내 생각만 고집하는 것도 오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정말 우리가 인간이 오만하지 않기가 제일 어려운 건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파고드는 건 또 재미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선 또 나도 모르게 오만했던 부분이 있는지, 저런 부분에서는 저 사람이 참 오만한 태도구나. 우리가 하늘 앞에 동등한 인간인데, 나도 모르게 사람을 내가 조금 위아래를 나눴구나. 내가 뭐라도 되는 양 굴었구나. 이런 오만함이라는 건 어디에서든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딱 깨닫고 나면, 모든 게 좀 편해지더라고요. 사람들과의 갈등도 진짜 많이 줄어들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집착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좀 있었구나. 내가 남의 말을 정말 묵살하고, 저 사람이 얘기해도,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나 보지.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시간방진 거였구나. 전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일본 분께도 이런 메시지 카드가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내용이 맞지 않으면 패스하시면 되고요. 이 내용이 정말 혹시 울림이 있다면 한 번쯤 깊게 고찰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일본 분들의 인생에서 좀 더 편안함이 찾아오지 않을까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요. 나중에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좀 더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내가 이것이 옛날엔 불편하고 어려웠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군요. 하는 것들이
분명히 온다고 카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영상 제가 올리는 게 2월 달이니까 우리 올해 상반기 동안에 그러니까 한 3, 4개월 정도 딱 이렇게 마음 추스리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저는 빈동타로 하면서 제 말투, 말씨 뭐 내가 갈등이 있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는지 내가 짜증이 나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된 거죠, 스스로. 제가 거울 보듯이 제 목소리를 듣게 되고 제 말투를 듣게 되면서 많이 성찰이 됐는데요. 그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화 녹음을 한다거나 통화 녹음을 하면서 내 말투를 들어본다거나 글을 써본다거나 아니면 어디 올리지 않더라도 영상 일기 같은 거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일본 분들이 조금 다듬어지면서 나도 모르게 뾰족뾰족한 부분이나 나도 모르게 좀 요런 어떤 딱딱한 고집들을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녹이면서 조금 더 융통성을 갖고 조금 모가 난 곳 같은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사포로 갈아내면서 뭔가 유하고 한 번뿐인 인생 좀 편안하게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1번 리딩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와, 카드가 특이하게 생겼죠? 2번 분들께 지금 필요한 그냥 생각 없이 보는 타로. 자, 2번 분들은 멤버십에 새로 가입하신 분일런지요? 새로 가입하신 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큰 고민은 없으실 확률이 높아요. 2번 분들은. 내가 이렇다 할 큰 고민이 없어서 오히려 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는 타로가 더 편하게 느껴지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제가 봐도 이런 인생이 있어서 막 이렇다 저렇다 꼬집을 수 있는 건 없기는 한데요. 자, 조금만 더 볼게요. 대체적으로 진짜 편안한 카드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의 성격이 좀 무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크게 막 치우치고 뭐 특징이 있고 크게 예민하지 않은 성향이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컬러 카드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지금은 확실히 진짜 고민이 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고민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요 카드거든요. 5개의 금화 카드가 뭘 뜻하는 건지만 한번 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바만 찾으면 이번 분들 리딩은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빨리 끝나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번 분들이 고민은 없는데요. 돈도 잘 벌고 사업하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는 잘 돼요. 근데 좀 외로워. 좀 독수공방? 제가 이 단어 뜻이 헷갈리네. 하여튼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 내 옆 사람과 단 둘이서만 잘 지내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이 이번 분들 입장에서 만족스러우면 괜찮은 결말이고요. 이게 알게 모르게 나한테 좀 고독감을 주거나 공허함을 주거나 헛헛함을 준다고 하면은 그때는 내가 왜 조금 혼자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지는 않을까? 그게 내가 않는 걸까? 못하는 걸까? 내가 이러면서 정말 마음에 빈틈은 없을까?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무색무취에 크게 특징이 잘 안 느껴지는 걸 봐서는 이번 분들 자체가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 같기도 해요. 그냥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이런 느낌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액티비티하고 재밌는 거를 하나 찾으시면 좋을 거는 같은데 그런 것들보다 또 정적인 걸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해서 이분 분들한테는 제가 조언을 드릴 거는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제가 앞전에 말한 특징들 중에 부합하는 게 뭐 많이 없으시다고 하면 그냥 인생이 지금 기복이 없는 평탄한 시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무난한 시기 그리고 기복이 많이 없는 시기 아니면 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화가 오지는 않는 시기 단순하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주로 뭘 하시면 좋냐면 말 그대로 무난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도 벌리지 않고 굳이 뭐 축소하지도 말고 굳이 뭐 이사 가지도 말고 굳이 뭐 이사를 오지도 않고 굳이 변동을 사서 줄 필요는 없는 시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만 받아들이고 지내면 제일 좋고요. 옆에 있는 사람과는 잘 지내는 느낌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도 크게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연애운이나 뭐 연인 관계, 뭐 결혼운, 인연운, 뭐 애정운 이런 걸 보면은 오히려 그런 것들은 좋아요. 근데 소수의 인원과 깊고 길게 잘 지내는 느낌이기 때문에 애초에 내가 그런 성향이라서 저는 진짜 오래된 친구밖에 없기는 해요. 인간관계가 자주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뭐 남편이나 와이프랑 되게 오랫동안 잘 지내고 아니면 저 장기 연애 중이에요. 아니면 제가 가족하고 친구처럼 지내는데 가족하고 진짜 계속 잘 지내서 되게 친한 친구 같이 지내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형제자매랑 잘 지내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분들은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크게 고민도 느껴지지 않고 고민도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고민이 있다고 해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두면 될 일일 수도 있고 남들에 비해서는 별 고민 아닐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게 찬사인데요. 그만큼 이번 분들은 이 시기에 자기 개발 같은 거 하시면 좋아요. 그냥 짬짬이 돈 모으고 자기 개발하시고 이때를 틈타서 하고 싶었던 거 하시면 좋고 뭐 여행을 한번 길게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고 건강관리 같은 것도 지금 하시는 게 좋아요. 차라리 뭐 운동을 하셔도 지금 하시는 게 좋고 너무 과격한 건 말고요. 음식을 예쁘게 차려서 드시는 것도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요리를 해서 나 자신에게 좀 건강한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도 지금 시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들은 너무 좋은 얘기라서요. 무난, 무탈, 뭐 무사, 평안 뭐 이런 거고요. 그냥 제가 건강에서는 그냥 느꼈던 거는 뭐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이런 감기, 코감기, 비염, 축농증 뭐 이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어머머, 파워카드가 첫 장부터 딱 나와버렸네요. 조금 더 볼게요. 방랑자. 3번 분들은 모르긴 몰라도 마음이 편하진 않으신가 봐요. 조금 심적 방황을 하시고 계시거나 뭐 마음의 충격을 좀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좀 있으셨을 수도 있고요. 좀 복잡한 그런 감정에 매여있지 않으신지 추측해봅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좀 무기력한 감도 있거든요. 근데 뭐 해야 할 일이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이거 화병일 수도 있고요. 내가 요즘에 진짜 저답지 않은 행동을 많이 해요. 너무 화도 많이 나고요. 너무 피곤하고요. 너무 졸리고 잠도 잘 못 자고요. 자도 피곤하고요. 막 컨트롤이 안 돼요. 몸도 마음도. 이런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이것을 조금 진정시켜드리고 시작할게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 지나갈 일이다. 별일 아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상황을 너무 크게 지금 해석하고 있진 않은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느껴지거든요, 모든 일은. 진짜 큰일이 났다고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이런 일이라고 해도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요. 남들이 봤을 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한테 또 크게 느껴지면 큰 거잖아요. 그 말은 즉슨 우리 이거를 좀 역으로 이용해보면 엄청 큰일이라고 내가 느껴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나 스스로를 좀 계속 끌고 가면 정말 많이 괜찮아지거든요. 이게 너무 그것에 매여 있으신 분들 특징이기도 해요. 너무 생각이 많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뭐 나아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지 등등등등 그것을 너무 물고 늘어지는 성향이실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이럴 때는요, 그냥 확 여행을 홀로 어디 떠나버리시고 그 문제에서 잠깐 멀어지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너무너무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고 하면 무조건 거리를 좀 두시고 그거에 대해 손을 좀 떼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사람 문제라서 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거나 그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그러면 그 사람과 거리를 두시고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면은 진짜 뭐 연차를 진짜 길게 낸다든지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 직장 때려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야지. 왜냐면 지금 이 산모분들은 약간의 공황 상태, 패닉, 그리고 이유 없이 계속 눈물이 난다든지 이유 없이 계속 화가 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뭐 정말 꿈자리까지 뭐 악몽으로 뒤덮여질 수도 있죠. 신경 쓰이는 꿈을 계속 꾼다거나. 근데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허상이라는 카드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 도움되는 방향이 아니다. 그러면 도움되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려면 우선 내 눈이 우리 너무 가까운 물건은 잘 안 보이고 약간 거리를 둬야지 초점이 맞잖아요. 내가 지금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생각이 다 뒤덮여서 생각이 잘 명료하게 안 들잖아요. 머리를 싹 비워야지 명료하게 내가 한 가닥의 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 급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정말 비우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시는 게 산모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에너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 보스에 불안도도 굉장히 높고 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언제 끝마칠 수 있었냐면요. 이 말이 맞아 떨어질 때 내가 생각보다 걱정한 것만큼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일이든 내가 마주하고 나면 다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더라고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이 감정이 깊이 빠지는 게 너무 억울하고 무의미한 일일 수 있겠다. 이것을 내가 당장은 할 수 없겠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는구나. 그럼 연습을 해보자. 해서 그거 그냥 뒷전으로 하고 다른 일도 해봤고요. 저는 막 고민 있으면 잠도 못 잤었거든요. 그냥 들어눕고 자버리기도 해봤고요. 옛날에는 술 먹고 막 도피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술 취하면 약간 잊어지니까. 근데 저는 술도 끊었거든요. 거의 안 먹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안 하던 짓을 하면서 별거 아니네? 예를 들면 불구덩이에 너무 무서워 들어가봤어요. 별거 아니네? 뜨겁긴 한데 별거 아니네? 뭐든지 모든 일은 겪기 전에 제일 불안해요. 모르니까. 근데 겪고 나면 안 불안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허상을 붙잡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내비둬야 돼요. 그것을 연습해야 모든 일에 좀 초연해질 수 있을 겁니다. 산모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이거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내가 뭔가를 망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요.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는 사람도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인지해야 됩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남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너무 내가 우기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너무 강요하고 살다 보면요.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요. 남하고 지내는 것도 괴롭고 나 스스로도 괴롭단 말이에요. 어쩌면 산모분들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셔서 강박증이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단순 명료한 게 최고예요. 주변에 혹시 무던하고 단순 명료한 캐릭터 있으시면은 고민 상담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MBTI N 말고 S 있죠. 이분들은 N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럼 S이신 분한테 가가지고 ST 아니면 SF한테 가가지고 야, 넌 이럴 때 어떡해? 난 이러기 너무 불안한데 어떡해? 이럴 때마다 난 그냥 자는데? 난 그냥 신경 안 쓰는데? 그거에 신경 쓰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신경 안 쓰는데? 이런 분들을 들으면서 좀 계속 각성을 하고 자각을 하고 이행해보시는 게 진짜 좋아요. 이건 이행하기 전까지는 말로만 들어서는 실감이 잘 안 나거든요. 막상 해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정말 느껴져요. 그러니까 산모분들 이 불안을 같이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불안할 때 보는 타로도 지금 일반 영상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더 만들어 볼 테니까 요거는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괜찮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괜찮아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냥 제 빈농타로 영상 아무거나 틀어놓고
그냥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공감되는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 되는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게, 그러면 증폭되기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가지를 다 잘라버리고 생각의 가지를 꺾어버리는 것도 필요하니까 단순 명료하고 무던한 사람들과도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주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시트콤 같은 거나 뭐 만화 같은 거나 드라마 이런 거에 몰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진짜 무조건 마주하고 고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보세요. 사모분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만 리딩이 나오는 걸 봐서는 그런 불안과 막연한 공포를 타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마음 편해지실 거예요. 뭐 집에서 명상 같은 거 하셔도 괜찮겠죠? 어쨌든 사모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카드 뽑으면서 지금 필요한 메시지가 뭐가 있을지 엔젤 넘버 카드로 해보고 싶어요. 엔젤 카드로 당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그 즉시 뽑히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우 예쁘다. 색깔이 어쩜 이렇게 예쁘죠? 616번 카드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지 엔젤은 제가 그냥 리딩 읽어드리거든요. 지금은 집처럼 느껴지는 장소를 점검할 때입니다. 나만의 안식처, 조화와 평화의 공간이 있나요? 작은 공간이라도 긴장을 풀고 중심을 잡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현실은 내가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긍정성을 불어넣고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쏟아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 원칙은 집과 삶에 허용하는 사랑과 에너지에도 적용됩니다. 주변 환경의 조화와 휴식, 일과 삶의 균형 해결, 자신을 다잡는 시간 갖기,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 확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기.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삶에 침입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허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뭐 출구가 없는 압도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수도 있다. 나는 모든 부정성을 사랑과 성장으로 바꾼다. 616번은요,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고 스스로의 공간을 확보하라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집 공간 확보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너무 쉽게 들락날락해.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누가 나는 이 사람 만나기 싫은데 사람분들은 그 사람과 만나면 기빨리고 피곤한데 자꾸 나를 찾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거절을 못해가지고 만나.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남을 도우려고 해. 그런 나도 모르는 의무감을 갖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내가 피로감을 느끼는데 그 피로감을 느끼면서까지 계속 그럴 순 없거든요. 내가 어쩌면은 그 사람한테 너무 애를 쓰려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가 그것을 거절할 용기가 부족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나 자신의 권리를 좀 포기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러지 않으면 안 돼라는 어떠한 잘못된 의무감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혼자서 다 끌어안는 것까지 나왔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건데 나도 모르는 의무감으로 이 관계나 상황이나 뭐 직장 문제라고 하면 그 직장에서도 너무 에너지를 다 써가면서 너무 헌신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지를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있고 옆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희생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도 혹시 내가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 난 이렇게 사는 게 괜찮아라고 혹시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 근데 난 사실은 이 마음 한켠에선 괴로운 부분, 괜찮지 않은 부분이 있진 않은지를 점검하라고 카드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괜찮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성실하신 것 같아요. 사모분들 굉장히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시고 맡은 일은 진짜 무조건 해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이 생각이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공허함이 오고 언젠간 번아웃이 와요. 왜냐면
사람이 무작정 달리다 보면은 내가 여기가 어디지? 내가 지금 어디까지 달리고 있더라? 내가 뭘 위해서 이러고 있더라? 이 목적을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본분들은 좀 리프레시 하면서 전환점을 갖고 내가 지금 어딜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내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나의 인생 가치관은 무엇인지,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원하는 인생이 이게 맞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을 하지 않으시면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뭔가 좌절하시는, 아니면 너무 힘든데 내가 왜 힘든지도 모르겠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나중에는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이 사본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이뤄내실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래서 내가 이 힘을 또 계속 끌어 쓰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평생을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언젠가는 에너지가 소진이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열심히 사는 건 좋거든요. 그렇지만 그 에너지를 좀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된다. 왜냐면 내 몸은 유한하니까. 인생도 유한하고, 삶도 유한하고, 시간도 유한하고, 내 건강도 유한하니까. 이러다가 정말 내가 건강이 적신호가 들어온다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 의지 같은 것도 다 상관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나를 더 챙기셔야 된다. 나를 챙겨가면서 일을 하셔야 된다. 그게 단순히 영양제를 먹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운동을 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기운, 신체적인 기운을 잘 다독여주면서 가셔야 한다. 그리고 좀 젊어서는 뭐 사서 고생도 한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이게 가끔 보면요, 나이가 들면서도 에너지를 아끼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꼭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이 끝에 가서는 삶이 오히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소신 발언이지만 열심히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아집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강박만 남은 채로 그러신 분들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어쩌면 조금 더 의미를 좀 찾고 달려가시라는 그런 메시지로 여기서 지금 브레이크를 잠깐 걸고, 이 마라톤을 하다 보면 그냥 물 먹는 휴게소 같은 그런 하루일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그냥 그 번외로 주의하실 점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물건 떨어뜨리고 물건 깨지는 거랑 타박상 같이 조금 뭐 약간의 내 몸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좀 그냥 매사 조심하시면 좋아요. 요리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뭐 날카로운 거 만지실 때도 조심하시고, 어떤 걸 하시더라도 당분간은 조금 조심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거를 다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맡길 줄도 알고 내가 조금 덜 애쓰는 법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사원분들께 나오는 점괘이자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원분들 이미 나머지는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만 얘기하고 리딩 마무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원분들, 어떤 분들이 사원을 뽑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게으른 파거든요. 전 게으른 파로서 이 부지런한 파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굉장히 부럽고요. 그래서 제가 기운을 조금 더 불어넣어 드리고, 혹시라도 스칠 약간의 다칠수나 약간의 스크래치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최대한 사그라들도록 기도 올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분분들 제가 하나 빼먹었어요. 금전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금전운 대박입니다. 감사합니다. 5번 분들 안녕하세요. 카드 몇 개만 더 뽑아볼게요. 여기 또 나와버렸네요. 이게 아까 2번인가? 3번에 나왔던 카드인데요. 5번에 또 나왔어요. 2번 뽑으신 분들이 5번도 뽑으셨을 확률도 높아요. 자, 5번 분들 일단 쉬라는 메시지가 제일 강하거든요? 지금 좀 쉬셔야 돼요. 두통도 좀 있으세요. 삶의 균형이 깨져 있어요, 너무. 잠깐 스톱 하셔야 됩니다, 뭐든지. 지금 이 상태로는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만땅이다. 될 일도 안 된다 이러다가는 멈춰 쉬어 잠깐 쉬어 이렇게 자꾸 카드가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까지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매달려 있는다고 한들 답이 나오진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좀 쉬고 브레이크를 걸을 줄 아셔야 된다. 대체적으로 오늘 카드에서 좀 공통된 메시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은 항상 검열을 해야 되고 항상 점검을 해야 되고 중간 점검을 해야 되고 항상 뭐 좀 이렇게 러닝 타임이 있으면은 쉬는 타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체력도 점점 너무 바닥나고 있고요. 5번 분들이. 마음도 바닥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가는요, 내 스스로 못 견디고 도망가고 싶어질 수도 있고, 이러다가는 내가 그 일을 때려쳐버릴 수도 있고, 이러다가는 내가 그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손절을 해버리고 그냥 그 사람 끊어버리고 싶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히 마음의 병이 생긴 채로 계속해서 그냥 슬픔과 그런 비통한 마음, 비애 이런 것들만 나한테 계속 남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은 소중하잖아요. 삶은 유한하니까. 감정도요, 우리 너무 쓰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감정을 정말 많이 쓰고 살았거든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너무너무 많이 쓰고 살았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후회해요. 그 시간에 더 나한테 유익한 일을 할 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남을 위한 그런 게 없다거나, 이기적으로 살거나 개인주의적으로 살진 않지만, 나를 챙기면서 하는 것과 나를 챙기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감정을 남한테 계속 소모하다 보면 그게 이도저도 아니더라고요. 나를 위한 일도 아니고 남을 위한 일도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가 또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5번 분들은 지금 감정이 너무 휘몰아치는 게 많아요. 어떤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최근에 이별을 하셨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가까운 사람과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지금 내가 손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내가 손을 대면은 나까지 휘말리거나 내가 피해를 보거나 다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리를 두라고 하는 거지 이기적으로 그냥 너 거기서 신경 딱 끄고 네 인생 살아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 지금은 진짜 거리 두기가 무조건 필요하다. 어떤 것들이든. 단순하게 내가 술을 많이 드셨으면 술과도 거리가 필요하신 거고, 내가 자꾸 화를 내는 상황과도 거리가 필요하신 거고, 내가 화를 낸 상황을 거리를 못 두겠어. 그럼 화를 내는 행위라도 거리를 두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 가시죠? 그러면은 그렇게 거리를 두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그 나만의 시간도 좀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도 뒷전으로 하는 것도 나한테는 성가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뭔진 몰라도 굉장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가져야 혼자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왜 그러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그래야지 답이 명료하게 나온다고 나와요. 그러고 나면은 더 강인한 나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그러면 지금 이 루트가 딱 좋죠. 옳죠.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죠. 이 시끄럽게 하는 것과 내가 몸 섞고 있으면서는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다. 왜냐 우린 인간이니까.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고 멀리 있으면 잘 보이잖아요. 그게 모든 사건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까이 붙여놓으면 저도 모르게 휩쓸려요. 그리고 감정이 너무 과잉돼 있을 때는 이성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보이더라고요. 시간이 아무리 얼마나 걸리든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번 분들께는 거리두기, 감정 과잉을 경계하고 좀 그것도 잠깐 멈추기, 잠시 쉬어가기, 일단 몸도 마음도 좀 쉬어가기, 신경 쓰는 일, 신경 과민증 이런 것들 때문에 신경 쓰는 일도 내려놓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기, 할 수 있는 없는 건 내려놓기, 우리 가능한 것만 생각하자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생각하기, 안 되는 거 과감하게 잠깐 내려놓고 생각하다 보면 냉정한 내가 결말이 나온다. 냉정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그때 그걸 행하면 나는 더 올바르게 행할 수 있고 더 이성과 감성의 조율도 맞고
비율도 맞고 조율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나는 더 강인해진다 까지 나오니까요. 우리 심란한 것들을 다 걷어버립시다. 그렇다면 저의 기도가 또 보탬을 드릴 수 있겠죠? 힘들지만 손 떼셔야 합니다. 손을 뗄수록 올바른 답이 나에게 가까워지고 깨달음이 올 겁니다. 5번 분들은 제가 메시지는 다 드린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까지 리딩하고 마무리할게요. 멤버십 여러분들도 이 영상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원하시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6번 분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6번 분들은 제가 엔젤 카드 하나로 뽑아보겠습니다. 자, 6번 분들은요, 건강부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장, 심근경색, 심약한 거, 그 단순하게 내가 좀 잘 놀랜다거나 심약한 거, 이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겠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혹시 잘못된 어떤 것을 접하고 있진 않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알쏭달쏭해.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시면 과감하게 지금 자르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좀 볼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자, 엔젤 카드 해석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열심히 일하고 풍요로운 마음가짐이 정말 멋져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고 놀라운 성장과 풍요로움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우주는 감사의 주파수로 진동하는 사람을 사랑하니 스스로에게 박수를 보내며 계속 노력하세요. 여러분은 노력과 의도를 통해 여러분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꿈을 보호하며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는 확신, 여러분의 승리를 축하. 일을 피하거나 회피하기, 자신의 능력을 경시하는 것,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기, 암울하고 우울한 사고방식. 확언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풍요의 강이 나를 통해 흐른다라고 하래요. 이 사사사는요, 당신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나의 선택에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6번 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갈래가 정확히 나뉘나 봐요. 좋은 선택, 나쁜 선택이 좀 정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244 해석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믿지 못하겠나요?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처럼요. 자신감을 되찾고 자신이 얼마나 멋지고 강한 사람인지 느껴야 합니다. 지금은 특정 문제에 대해 약간 불안하거나 걱정되고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강력한 잠재력이 넘쳐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실망할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냥 해보세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진정으로 빛날 때입니다. 상처받거나 무시당했다는 느낌, 실망에 대한 두려움, 자신을 작게 만들기, 자신감이 없기, 맹목적으로 일에 뛰어들기, 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발목을 잡히지 않는다. 자존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 확신이나 자존감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뭔가가 분명히 문제는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갈피를 못 잡고 계시거나 잡았는데 그게 잘못된 방향일 확률도 높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험을 하기 싫어서 지금 어떠한 거에 발목이 잡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뭔가 인간관계일 것 같네요. 왠지. 내가 어떤 것에 홀려있진 않은지 그 사람의 너무 내가 좋은 면만 보려고 나를 스스로 가짜 세뇌를 하고 있진 않은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하고 있진 않은지를 꼭 경계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고집이 강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6번 분들 생각을 잘 바꾸지 않을 걸로 자꾸 카드가 나오는데 제가 좀 걱정이 되네요. 이 카드가 정말 나에게 맞다고 느껴지신다면 제 타로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서 이끄는 것이 있을 겁니다. 아니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끊어내시고 주저하지 말고 아니라는 것에 관해서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뭔가 행하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이거를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급한 메시지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단순하게 주변 사람들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람을 생각할 때 나의 잣대가 정확한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내가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갈등이 무서웠고 갈등이 스트레스 받고 피로하니까 필요한 상황을 안 만들기 위해서 내가 참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손에는 피를 흘리게 만든 일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진짜 이번에 뭔가 결정하신 게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주변에 조금만 자문을 구해도 어떠한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이거는 야 너한테 조금 이거는 너가 좀 부당한 것 같아 라든지, 야 이거는 너가 조금 너를 생각 못하는 것 같아, 이거 너가 너무 그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을 조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조금 유연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리딩이 메시지가 이상하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결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일맥상통한 느낌이 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내내 이 멤버십 안에 계신 분들이 인원수가 너무 한정돼 있으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이 시기에 우리 빈둥타로 멤버십에 계신 분들께는 이런 류의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필요하니까 제가 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절제 카드도 나오고요. 태양 카드까지 나왔습니다. 이 6번 분들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고집은 강하지만 내 마음의 울림을 느끼시는 분이고, 이분들은 꿈도 잘 꾸시고 직감도 발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조상님이 도우셔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꼭 잡아야 되는 것과 놓아야 되는 것을 잘 구분하시기를 제가 바랄게요. 이분들은 제 기도가 더 잘 통할 것 같으니 기도를 하겠습니다. 절대 조급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내 땅을 잘 다독이고 거름을 잘 주고 균열이 있는 곳은 잘 메워놓고 땅이 습도도 잘 조절을 하고 나만의 땅을 잘 다스려야 거기서 꽃도 피고 나무도 피고 하는 건데, 곧 태양이 뜰 건데 내 땅이 비옥하지 못하면 그냥 땅이 말라버리고 다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되게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겠다. 그것을 이미 당신은 꿈으로 알림을 받고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정말 깊이 고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를 갖는 것도 좋아요. 나랑 잘 맞는 종교를 가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나의 생각하는 습관을 한번 좀 깨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제 리딩도 저는 워낙 이렇게 좀 직설적이고 확실하게 리딩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멤버십에서는 그러려고 멤버십 만든 거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리딩하고 짧고, 뭐 엄청 짧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간결하게 따다닥 리딩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오늘 영상도 멤버십 회원님들 잘 보셨다면은 저한테 뭐 좋아요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게 너무 잘 맞았어요,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라고 표현해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만드는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제가 멤버십 회원님들은 좀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구독자분들하고 저는 이 멤버십 회원님들은 당연히 차별화를 두어야 된다, 차별성을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멤버십 영상은 항상 제가 일반 영상 찍을 시간 없으면 멤버십이라도 올릴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제 채널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엔딩만 찍고 마무리 하려고 해요. 너무 이게 진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왜 이렇게 기력이 딸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운동을 그나마 시작을 했는데,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해야지만 이제 좀 체력이 유지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망설임 없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막 이번에 서해바다 기도를 또 다녀오면서 또 여러 가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정말 좋은 기운도 많이 받아온 것 같고 귀여운 인형들도 가져왔기 때문에 원래는 그것을 좀 이 영상에 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앞뒤로 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약간 항상 좀 여유 없이 영상을 찍는 감이 좀 있지 않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버로서 이거를 정말 직업으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드는데요. 그래도 제가 영영 이 영상을 안 올리는 것보다는 가끔씩이라도 올리는 것을 더 선호하실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이 끊기지 않고 올리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중에서 멤버십 분들이 가입을 한두 분씩 계속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그 어떠한 동기가 되거든요. 왜냐면 기다리시는 분이 구독자분들도 기다리시지만 구독자분들은 뭔가 뭐 구독료를 내고 저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늦어도 괜찮잖아요. 안 늦으면 좋겠지만 근데 멤버십은 어느 정도 그 구독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탈을 하셔도 괜찮지만 일단 한 달치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것에 맞게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영상은 어떤 방면으로든 늦지 않게 만들 요량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근데 또 들어오셨는데 좀 별로야. 그러면은 과감하게 회원 탈퇴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돈이잖아요. 그것도 만족스러운데 돈을 쓰셔야지 그런 거니까 이게 진짜 조금 돌려서 말한 게 아니라 정말로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부담 갖지 말고 이탈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계신 동안에는 제가 어느 정도 프라이빗하고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보이세요? 뒷정리하면서 리딩 마무리하고 있어요.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멤버십에다가 빈둥 라디오를 또 올려볼까 싶어요. 왜냐면은 저 앉아서 떠드는 게 제일 쉽거든요. 아니면은 진짜 하다 못해 빈둥 타로 멤버십 회원님들만 볼 수 있게끔 라이브 방송이라도 해볼게요. 제가 진짜 구상을 해볼게요. 혹시 그거 라이브 방송 같은 거 기다리시는 분들 있겠죠? 구독자분들 중에 좀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안 하게 돼요. 자꾸 라이브 하는 거 너무 좀 그걸 할 그게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항상 참고하고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멤버십 여러분들께 드리는 특혜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빈동타로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이죠? 오랜만은 아닌가? 제가 최근에 이것저것 살짝 바빠져서 영상을 못 찍다가 오늘 영감이 와서 영상을 찍으려고 나타나 봤어요. 오늘 뭐 주제를 정해가지고 온 건 아닌데요. 그냥 오늘은 뭔가 꼭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제가 기운이 좋을 때도 영상을 찍지만 조금 찌뿌둥하고 조금 뭔가 마음에 약간 걸리는 게 있을 때도 영상을 찍거든요. 그게 전자는 말 그대로 좋은 기운만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후자도 같이 기운을 정화하면서 좋은 기운을 드리는 그런 현상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후자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모든 게 다 막 뭐 몸 컨디션이 좋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제 마음의 영혼은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줘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밑에 아직 열지 않은 채로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올려놨는데요. 제가 만든 쿠키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조명 때문에 약간 비치네요. 소금빵 쿠키틀
이거는 곰돌이가 하트 이렇게 쥐고 있는 거고, 이것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토끼가 구름 위에 앉아있는 거고, 얘는 곰돌이가, 이 말랑말랑 귀여운 곰돌이가 이마에 하트가 하나 탁 하고 박혀있어요. 제가 요즘 베이킹에 취미를 붙였는데 이 분유 쿠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제가 드디어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아직 레시피가 다른 거는 조금씩 잡아가고 있는데 쿠키는 조금 슴슴하거나 너무 달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니면 짜거나. 그래서 쿠키는 레시피를 아직 찾아가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베이킹에 취미를 붙였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가 엊그제 새로 생긴 개구리인데요. 어떤가요? 딱 왕눈이 개구리. 이게 캐로피인가요? 캐로피 맞다. 이 캐로피도 사실 캐로피를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인형은 좀 귀여워서 샀어요. 좀 미니미해서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크면은 약간 부담스러워. 자, 그래서 이제 세팅을 좀 해볼게요. 제가 또 세팅을 하면서 오프닝 영상을 찍어볼게요. 오늘은 저는 항상 진짜 거의 만담꾼? 이야기 보따리 같은 사람이라서 오프닝을 찍든 뭐 빈둥 라디오를 하든 빈둥 라디오 지금 뭐 1편밖에 못 찍고 안 하고 있는데 빈둥 라디오는 진짜 하려면 정말 잘할 수 있는 건데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막 할 얘기나 여러 가지 뭐 주제에 관련된 얘기든 토론이든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영상을 찍기가. 뭔지 아세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돼서 그냥 힘이 없어요, 하기 전부터. 제가 블로그를 쓰거든요. 근데 블로그를 쓸 때도 너무 할 말이 많을 때는 블로그에 손이 안 가요. 너무 가득 찼을 때는. 근데 오히려 조금 머리가 비워지고 이렇게 한 문장 써보자. 만약에 뭐 내가 화장실에서 손을 닦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번뜩하고 뭐가 떠올라. 아니면 뭐 내가 요리를 하고 밥을 먹는데 번뜩하고 떠오르는 문장이 있어.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 블로그를 쓰는데요. 그것도 시간 지나면 또 금방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쓰지 않으면 결국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말을 시작을 하면 진짜 많아지고, 뭐 안 하면 안 하는데, 할 때는 설명도 진짜 많이 하고, 이거 얘기하다 보면 저 얘기 또 나오고, 저 얘기하다 보면 저 얘기 또 나오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프닝 찍고 유튜브 하는 게 쉬우면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내가 괜히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이 말 또 하고 이 말 더 하고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얘기하는 게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즘에는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좀 편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제가 다듬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피로할 때도 있다. 자, 어쨌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최근에 그냥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타로 영상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이런 걸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타시드, 뭐 영혼의 이런 거, 외계인, 그리고 뭐 무슨 주파수 중에서도 명상 주파수, 그리고 여기서 더 가면은 마음 치유, 뭐 마음 치료, 뭐 아니면 요가원 같은 데서도 그런 차크라 이런 걸 많이 다루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 채널. 주파수를 다루고 어떤 스타시드인데 스타필드에서 막 영혼들의 메시지, 영혼에 관한 뭐 이런 거를 제가 최근에 우연히 봤는데 뭐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사실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그냥 어차피 오프닝 듣는 사람 많이 없기도 하고 그냥 말을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 영혼 주파수를 말씀하시는 그 분이 말을 굉장히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걸 왜 하세요? 그걸 뭐하러 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도 그래야겠다. 나도 좀 과감하게 말할 수도 있겠다. 나도 사람이고
나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주파수로 전생 체험 이런 것도 하고 하더라고요. 영혼 치유 명상. 그리고 이런 주파수를 듣고 나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겼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막 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도 뭐 100% 확신을 할 순 없지만 그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확신을 할 순 없지만 사람이 너무 그런 영적인 거를 가까이 하는 건 저는 위험하다에 한 표를 던지거든요. 왜냐면 이 영혼, 그 영혼이라기보다는 뭐 영적인 그런 감각은요. 이 수행을 통해서 생기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그게 뭔가 어떠한 영적인 각성을 너무 하려고 하면은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깨어나는 거는 그렇게 살 팔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라는 사람이 점을 보고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보고 하는 것은 수행을 해서 생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때가 되니까 그냥 저한테 그런 능력이 생겨 있었고 이미 생겼었고 내가 그거를 얼만큼 자각을 했냐 못했냐 그게 얼만큼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였던 거지 그런 능력치는 절대로 막 더 깨우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게 왜 제가 위험하다고 확신을 했냐면요. 그 영적인 게 깨어나야 할 사람들과 예를 들어 저처럼 신령님이 계시고 신이 지켜주시는 몸은 그래도 그렇게 영적으로 뭐 어차피 뜨여 있고 그래서 사실 더 수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를 해서 몸을 맑게 만드는 것 뿐이고 정신을 딱 이렇게 맑게 만들고 또렷하게 만드는 행위인 거지 몸을 막 느슨하게 풀면서 그런 정신을 흔드는 그런 행위는 절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도 꿈 같은 거 잘 안 꾸던 사람도 꿈을 많이 꾸게 만들고 계속 그런 것들로부터 좀 가까워지게 만드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옳냐 그르냐 하면 저는 그르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서 뭐 혹시나 이 영상이 어떤 분들한테 닿았을 때 주파수 명상을 하고 제가 좀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자꾸 악몽을 꾸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몸에 지켜줄 신이 계셔야 어떠한 그런 걸로부터도 좀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신이 계신 몸이 아닌데다가 그런 거를 떼어버리면은 뭐가 오겠어요. 이름 모를 영혼들과 귀신들이 오겠죠. 그러면은 그 귀신들이 나를 건들면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가위도 눌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진짜 좋지 않다. 그냥 이 생각이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정말 항상 맑고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누구나 다 그렇다. 그리고 저도 저같이 신령님이 계신 몸주라 하더라도 까딱하면은 또 그런 기운에 휘둘릴 수 있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지켜주시는 방어 기제는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워낙 막 술 많이 먹고 정신 흐트리고 뭐 막 이상한 짓 하고 안 좋은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뭐 이러면은 신의 몸주인 것과도 상관이 없어질 정도로 휘감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든 인간은 맑고 좀 강한 에너지를 딱 지니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이거 유튜브가 문제야. 제가 이 영상에 항상 좋은 기운을 담으려고 하는 건 제가 사이비라서가 아니라 정말 긍정의 힘, 말의 힘, 그리고 제가 가진 정말 어떠한 능력, 어떠한 그런 기운을 정말 담는 것 뿐이지 막 내 눈을 바라봐. 날 보면 너 아픈 게 다 낫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영혼의 주파수를 뭐 깨워서 뭐 내가 막 영혼의 소울을 뭐 더 키워야 되고 이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쪽과는 굉장히 무관하다는 거를 그냥 혹시 얘기하고 싶었어요. 뭐 그런 거를 한 적도 없지만 그런 쪽에 신뢰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틀렸다고까지 여기진 않아요. 근데 그걸 하는 방식이 잘못된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소울의 뭐 영혼의 단계, 뭐 주파수
뭐 스타시드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의 그런 계급이 나눠져 있다고 칩시다. 저는 그런 거는 거기까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내가 뭐 스타시드야 그렇다 쳐도 겸손해야 되고 그걸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벌지 말라가 아니라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건데 오늘 그냥 짧게나마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부터 정해야겠죠? 주제를 안 정했으니까 자 어떤 주제를 하면 좋을까? 제가 유튜브 텀이 초반에 막 되게 짧을 때도 있고 한 달 동안 안 올릴 때도 있었고 요즘에도 좀 올리다가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뭐 많으면 일주일에 2번 뭐 몰아서 막 진짜 이럴 때는 3번도 올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모든 영상 주제의 주기가 좀 오래됐더라고요. 올린 지 벌써 이만큼이나 됐어? 아, 내가 이 재회 타로 한 지 이렇게 오래됐다고? 아, 인과응보 타로 한 지도 이렇게 오래됐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뭐 과거에 했던 것 중에 하나를 다시 가져와서 해도 괜찮지만 저는 또 새로운 주제 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금방 돌아올게요.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냅다 힘들 때 보는 타로 어떠세요? 주제를 구체화하고 싶은 때도 있고 구체화해서 볼 때도 있지만 오늘은 그냥 나 냅다 힘들고 지칠 때 보는 타로. 왜냐면 결국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재회를 기다리느라 힘든 것도 힘든 거고 내가 어떠한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든 것도 힘든 거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힘든 게 와도 힘든 거고 어떠한 인간관계로부터 힘듦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몸이 아파서 힘들 수도 있고 정말 뭐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떠한 사연에 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린 보통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힘들 때 보는 타로를 해서 제가 셔플을 하면서 힘든 분들 다 여기 모여라. 그리고 딱 맞는 카드를 뽑을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운을 담아서 셔플을 해보겠습니다. 힘든 사람 여기 모여라. 더 이상 힘들지 않도록 기운을 담겠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빈둥타로가 조금이라도 입김을 불고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이 타로를 하면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고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처음에는 그냥 카드 뒷면으로 고르시는 거랑 컬러 카드로 컬러로 고르시라고 이렇게 두 개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를 매길 건데요. 번호는 랜덤으로 매겨서 번호로 고르신 분들은 번호로 바로 보실 수 있게 번호를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까지요. 이거는 그냥 옆에 그냥 스타카드 하나 놓고 싶어서 놨고요. 1번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분들 바로 느껴지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내가 기운이 좀 강한 것 같다. 내가 좀 뭔가 비범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느끼시는 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깨 통증이 느껴졌어요. 저는 왼쪽 어깨였는데 왼쪽 어깨 통증, 그리고 어깨 쪽에 뭔가 질환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당장은 뭔가 괴롭고 힘들지언정 이게 생각보다 금방 나아질 문제고 알고 보면 고통이 아니었다.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좋으려고 그랬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흐름이 그렇게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힘들고 나서 대놓고 이렇게 그 말을 안고 있잖아요. 금전적인 이득을 보시려고 이렇게 되신 걸 수도 있고요. 또는 1번 분들 나의 기질이 너무 과해서 감정이든 뭐든 지금 그런 게 너무 증폭돼 있는 상태셔가지고 힘들다고 느끼시는 걸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멘탈을 잡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력을 해도 조금 힘든 거죠, 당장은. 그러니까 당장은 뭐 그냥 그림으로만 해석하면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철이 재련이 되듯이 고통은 나를 강하게 만들잖아요. 딱 1번 분들이 지금 그런 스토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힘드시다 해도 금세 좋은 결론이 나신대요. 그게 너무 빨라서 좀 신기할 정도거든요. 정말 당장 이미 좋은 결론이 나신 분도 있을 거고 길어야 3개월, 진짜 한 달, 3달 안에는 기운이 확 좀 펴질 게 느껴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하나 있는데요. 주변에서 내 정신을 좀 흐트러뜨리고 나한테 자꾸 술을 권한다거나 술을 자주 먹는 친구라던가 내가 술을 많이 먹는다던가 이런 거 있으면 술은 끊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술로 인한 뭔가 실수나 술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좀 발현되는 거는 같이 느껴지는데요. 그거는 술 안 드시면 되는 문제니까 그 부분은 아마 잘 이런 분들이 조절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런 것만 제외하면요. 주변으로부터 오는 예를 들면 외부에서 나를 좀 스트레스 받게 해. 외부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해. 외부에서 나를 화나게 해. 그런 것들로부터 너무 이렇게 반박하지 마시고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마시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나의 주관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기본적인 그런 소신 그리고 나의 기분을 너무 망치는 것들을 조금 멀리 하면서 내 기운을 잘 지키시면 아마 제가 본 대로 좋은 결과는 따라올 겁니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금전적인 거고요. 근데 또 심적으로 편안해지는 것도 있을 거고 굉장히 내면이 단단해지실 거라는 흐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완성도가 좀 높은 카드가 나왔잖아요. 3개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겪는 것들을 잘 퀘스트라고 생각하고 이행을 잘 하시면은 이 힘든 것들이 보상을 줄 겁니다, 당신에게. 이것이 당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한 다 준비 과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내용이. 자, 병자 카드가 나왔네요. 요거는 제가 해석을 좀 볼게요. 자,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이 태어나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다. 사회가 각박하다 보니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도 또한 많은 것이다. 신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되어도 마음의 병은 극복이 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신체적인 병, 마음의 상처, 고통스러운 상황. 해석을 보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요. 일본 분들이 마음적으로 아픈 거, 직설적으로 보면은 일본 분들 가족 중에 지금 아프신, 편찮으신 분이 계셔서 힘들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고 힘들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실제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몸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나 그런 고통이 좀 있으시다는 말도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일본 분들이 마음의 병이 굉장히 깊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들고 정말 정신을 멘탈을 더 붙잡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솔직히 힘들어요 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겨내실 거라는 그런 흐름으로 같이 나오고 제가 카드를 이상하게 이쪽에 놓고 싶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고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이거 정신적인 고통 카드로 지금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쩌면 정말 좀 마주하고 지금처럼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상황에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근데 내가 이게 힘들다고 해서 그만두거나 힘들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나를 힘들게만 하는 거라면 솔직히 괴롭다. 보상도 없고 미래도 없다고 느껴지니까. 근데 다행히 일본 분들의 힘듦은 어떠한 그래도 이유가 있고 해결책이 나오고 언젠가는 내가 그만큼 정말 철이 재련이 돼서 단단해지고 그 후에는 내가 좀 완성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말 내 완성도에 보탬을 주고 금전적인 것까지 보탬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일본 분들은 시간이 약이다라고 한마디 딱 드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복잡한 카드는 좀 뺄게요. 제 타로를 원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나오는 대로 리딩을 하는 스타일이고요. 그리고 내용이 명확할 때는 짧고 굵게 하는 편입니다. 이 카드도 좀 치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래도 일본 분들의 이 타로를 보시고 내가 뭔가 깨우침이 좀 있으셨을지 기분이 좀 나아지실지 현실적인 그런 표면적인 그런 현상은 언제쯤 발현이 될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 장 튀어나왔는데요. 자, 아무래도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날 일은 아닌가 봐요. 제가 초반에 일본 분들이 나아지시는 시기가 짧다고는 보였지만 그게 어쨌든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물리적인 시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거를 보신다고 괜찮아지시는 건 아니래요. 어쩌면은 뭐
이런 걸 떠나서 현실에 좀 더 좌절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다고는 카드는 나옵니다만 이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또 자유로워지는 것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하게 됩니다. 지금 힘든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카드도 냉정하게 말을 하는 걸 봐서는요, 정말 조금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이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통이 길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또 바로 다음 카드에 자유로워지는 카드가 나와버렸죠. 그래서 제가 아까 3개월이라고 봤던 그런 것들이 아마 잘 맞아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시그니처 인형이 개구리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이 민트 인형도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눈을 많이 강조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얘도 가만 보니까 눈이 이렇게 동그랗고 짱구 눈처럼, 그리고 이렇게 이런 큰 짱구 눈이랑 이렇게, 그리고 또 위에 또 눈까지.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인데요. 이 타로를 보시다 보면은 유독 개구리에 눈이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개구리에 눈이 가셨다. 우선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냐면 그래도 금방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토끼 이쪽에 눈이 많이 가셨다. 뭐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이 순간 이렇다고 하시면은 이 토끼 분들은 마음을 좀 차라리 많이 배출을 하시고, 감정 배출을 많이 하시고, 슬프면 울고, 웃기면 웃고, 상처받은 게 있으면 속상해하고, 그런 식으로 감정을 어루만져주는 쪽으로 가시면 더 빨리 괜찮으실 거예요. 개구리로 가신 분들은 차라리 정말 강인하게 이겨내다 보면은 그게 딱 고지가 눈앞이다. 어느 날 딱 이제 결승선이, 여기였구나. 이렇게 하시는 게 올 거예요. 갑자기 괜찮아지는 날이 온다. 이런 말이었고. 근데 전 토끼랑 이쪽에 많이 갔어요. 아니면은 뭐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시간이 약이고 나아질 거라는 건 같은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분들은 제가 조금 힘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좀 어떻게 보충을 하면 좋을지는 제가 요령을 흔들면서 일본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혹시 받아볼게요. 일본 분들이 행복해지고 좋아지고 이러는 거에 방해를 주는 것들을 제가 걷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일본 분들은 충분히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하시는데도 자꾸 내 맘 같지 않게 만드는 방해하는 그런 공작의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운을 제가 걷어내면서 요령 흔들면서 기도를 했고요. 일본 분들은 그러면은 제가 계속 같은 말이지만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무너지지 마시고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시고 너무 개의치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막 일본 분들이 나도 모르게 정말 패닉 상태일 수도 있고 진짜 저를 너무 막 힘들게 해, 사람 미치게 해요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지나갈 거고 우리 선과 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그건 틀린 거잖아요.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어떻게든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도 말고 우리 너무 휘둘리지 말고 이런 와중에 그래 나 돛 닦는다 생각하고 좀 더 꿋꿋하게 유지를 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날이 금방 온다. 이렇게만 리딩하고 마무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제가 이 영상의 기운 담아서 좀 방해하는 기운을 좀 쳐내달라고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도 방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우리 일본 분들한테 제가 기도를 올렸으니.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나네요. 이 개도 나쁜 거를 쫓아준단 말이에요. 개 짖는 소리도. 그러니까 일본 분들한테는 나쁜 거 왈왈 다 물러나라, 다 물러나라 하면서 제가 리딩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울해. 이번 분들은 우울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힘드셔서 오셨을까요?
조금 자포자기하신 느낌도 있고요. 무기력한 느낌도 있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도 같이 들거든요. 이게 뭔가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싫은 건지를 모르겠다 이런 기운이 강해요.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한 번만 볼게요.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고집이 강해서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같은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대방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상황이 고집이 세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낀다거나 이렇게 방향을 나눠서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이번 분들은 혼란스러운 이 마음과 생각을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제일 주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아니다 싶은 거는 바로 자르셔야 되고 맞다 싶은 것들은 곁에 두셔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좀 헷갈리게 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조금만 더 과감하게 찢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가스라이팅을 좀 당하셨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사리 분별이 잘 안 되고 암흑에 갇힌 것 같고 좀 안개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른 갈래로 생각을 해보면요. 혹시 좀 엄청 가까운 사람을 잃으셨거나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충격에 빠져 계셔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 무상이죠. 도대체 사는 게 뭘까? 인생이 뭘까? 내가 막 왜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고 좀 허탈하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랑 이별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잃었다, 이별을 했다, 누군가가 떠났다 이런 에너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고차를 좀 많이 하고 고뇌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너덜너덜한 거죠, 내 마음이. 근데 괜찮습니다. 안 괜찮으시겠지만 우리 인연이라는 건요, 때로는 너무 냉정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라는 그 말이 이번 분들한테 제일 싫을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사랑을 하고 누구나 소중한 것들이 있다 보면 이별하기 싫잖아요. 영원히 함께하고 싶고. 근데 인연이라는 건요, 원래 그런 거래요. 원래 지나가는 거예요. 정거장처럼 지나가는 인연도 많고, 그 와중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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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가 짝짝꿍이 잘 맞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면 오래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떠난다고 해서 그게 나쁜 인연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인연의 모양새는 너무 다양하고, 뭐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떠날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싫은 사람이어도 자꾸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 때가 있는 거고, 다 막 뭔가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전생에서 이어지는 그런 실이 있어가지고 만나기 싫은데 만났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데 아니 하늘에서는 인연을 끊어버리셨어. 아니라고 하셨어. 그렇게 해서 똑 하고 끊어져 버리는 인연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끊기는 인연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해서 끊기는 인연도 있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게 쭉 이어진다는 건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인연에 감사해야 되고 인연이 끊긴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인연 막 총량의 법칙 이런 거 있죠? 저는 그거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 가면요. 좀 더 좋은 인연이 오고요. 아니면 정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이 계속 왔어. 계속 올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요. 나한테 알려줄 게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고쳐야 된다. 근데 고친다는 게 잘못되거나 모자란 점을 고친다기보다도 그런 점도 있겠지만
내가 인간관계에서 처신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좋은 마음에서 했지만 그게 상대방 눈에는 너무 순진하게 보이는 부분이라 너무 상대방한테 얕보이지 않아야 되고 순진하게 보이면 안 된다. 그러면은 내 쪽에서 경계심을 좀 가지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자꾸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들이 온다고 하면 내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오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착하게 살지 말라가 아니라 거리를 조금 두세요. 처음에 썸을 오래 타세요. 이 사람을 섣불리 믿지 마세요. 한 번에 믿지 마세요. 이렇게 좀 경계심을 가져라. 그게 나를 보호하는 길이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을 막 매몰차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거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분분들도. 그리고 이분분들 자체가 마음이 여리시고 또 말랑말랑하시기 때문에 뭐 사람을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갈래도 해석을 해보면요. 내가 너무 유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너무 강직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분들은 대체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죠. 제가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너무 고집을 피워서 상대방들이 좀 떠나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고집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데 난 이게 맞으니까 그냥 행한 건데요.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이게 인간관계라는 거는 배려가 필수거든요. 그리고 공감이 필수고 그렇다고 아닌 거를 막 공감해주라 이런 말보다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은 이거를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아직도 맞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는 갈래는 열어두자. 하지만 난 아직 내 생각이 맞는 거는 같으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화하지 말자. 이렇게라도 해서 거리를 조금 두고 그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고집이 세고 상대방이 고집이 세면 그걸 가지고 이제 득달같이 물어뜯는 거죠. 내 말이 맞다니까!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정말